이웃과 함께 통일을 수다로 풀어보는 삼촌들의 통일 수다방입니다. 좀 된다. 지난번에는 이렇게 쑥스러워하더니 맞아. 오늘 좀 풀렸나봐요. 맞아. 아무래도 처음이 어렵잖아요. 맞아요. 처음이었지 다음부터 쉽더라고요. 우리 이참에 말 나온 김에 우리 방구도 틀까요? 왜? 방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 쉽잖아요. 싫어. 아 그것까지는 안 되고 오늘 두 번째 모실 손님은요 저 아주 간결한 사이이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입니다. 네. 근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무슨 제비 이런 거가 막 힌트가 좀 있는 것 같던데. 네. 저는 UN 전문 기부 중에 하나인 만구무편연합에서 한 22년간 근무를 하고 정년퇴직을 한 사람입니다. 근데 그 전에는 한국에 있을 적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수년간 근무를 하다가 1996년도에 그 스위스로 취직이 돼서 그 UN 전문 기구인 만구무편연합에서 근무를 했습니다. 야간대에서 영문과를 다녔어요. 일하면서. 그래서 영어는 이제 학교 일하면서 야간대를 다니면서 했고 사실 그 정보통신부에서 일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국제회의를 가면 불어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아프리카 그 식민 국가들은 불어를 쓰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 불어를 하지 못하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. 저희가 뭐 로비를 할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쓰는 언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 속에 의해서 제가 1989년도에 그걸 절감을 하고 불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사실. 처음 본 게 그 프랑스 니스에서 만났는데 그때는 전기통신연합이라는 그 전권 회의가 있었어요. 근데 그 회의가 거의 6주 동안 열리는 회의라 제가 거기 한 달 이상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북한 대표단이 3명이 나왔어요. 근데 89년도가 어떤 회의냐면 그 올림픽 청소년 올림픽이 평양에서 열린 해예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30초 이상을 일반적인 대화를 할 수 없어요. 그 사람들은 30초 지나고 1분 되면 김일성 수령이 나와요. 그리고 저를 보면 다 자기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북한으로 가자. 그런 얘기까지 해요? 선생님을요? 북한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동무 우리 북한으로 가면 평양으로 가면 지금 올림픽 그 청소년 올림픽을 그냥 볼 수 있으니까 북한으로 가자 여기. 처음에는 그냥 들었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무서운 거예요. 약간.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때 3명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나라 안기부 같은 정보원 동지 그리고 2명만 최신선에서 나온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항상 같이 다니면서 감시를 받는 것 같아요. 파티가 있는데 이 쭈빗쭈빗하고 이 주변에 서가지고 먹질 않는 거예요. 음식도요? 음식을. 그래서 내가 가서 선생님들 여기 음식 있으니까 많이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먹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좀 한 30-40분 지나서 1시간 되고 뭐 여기 스피치도 있었고 하니까 어느새 보니까는 접시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다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저 뒤에 가가지고 구석에서 막 먹을 모든 사람들이요?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는 안 그래. 아니 그러니까 북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? 북한 사람들이 그 자기네끼리 모여서 뭐 어디 섞여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모이면 왜 파티장에 있으면 우리는 다 가서 그쵸, 이렇게 여러 뭐 사람들과. 태우 씨 안녕하세요, 피터 안녕하세요 뭐 그러면서 오늘 뭐 이제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저 구석에서 자기네끼리 모여 있는 거야. 그걸 막 먹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 사람들 때깔이 변해요.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. 일주일 만에. 예.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그 사소한 때문에 또 찾아와요.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 선생님 저 평양에 통화 한번 해야 되는데 전화 한번 쓸 수 있을까요? 그래요. 사무실 전화를 통해서? 사무실 전화. 그럼 제가 쓰시라고. 그러면 이제 자기가 북한에다 통화할 게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야. 그리고 전화할 수 있는 수단도 잘 없고. 그리고 또 특징은 저는
평양에서도 전화를 많이 받았지만 직접 전화가 오면 제가 만약에 평양이라고 이제 전화가 와요. 그러면 내가 회의 중이라서 지금 회의 중이라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전화하겠다면 안 돼요. 모든 아웃고잉 그 커뮤니케이션은 그 우리로 말하면 교환원이라거나 네네. 이제 네. 중간에서 연락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건 못해요. 저희가 끝나면 몇 시 원하시면 그때 전화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통신이 굉장히 막힌 나라인데 89년하고 2004년하고 비교를 하면 엄청난 차이예요. 그리고 그 대표 평양에서 오신 분이 뭐 하루 멀다고 내 사무실에 와서 뭐 전화도 쓰겠다 그러고 뭐 돈이 뭐 자기 북한에 이 펀드에 얼마 쓸 수 있냐 이런 다 물어보고 심지어 농담도 해요. 선생님 제가 뭐 이렇게 좀 대가리는 좀 나빠도 그 인터넷 좀 켜보시라요. 그래요. 인터넷 켜보면 제가 있잖아요. 북한의 그 장기의 챔피언입니다. 이게 접니다. 이러고 와서 얘기도 하고 이게 너무 많이 변한 거야. 그러니까 이 북에서 오신 분이 사무실에 와서 그런 아주 그렇죠. 시시콜콜한 그렇지.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게 진짜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구나.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니잖아요. 정부 기관에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국제 회의도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많이 변했어요. 사실 사회가 변한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인 거라 생각하는데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개개인도 변하고 그게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. 그 지도층에서 그래도 열 마음이 있어서 국제 사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 있는 그 모든 개개인이 변한 거고 그게 사실은 위에서 변하든 아래부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. 왜냐하면 거기는 톱다운인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변해서 저도 많이 도왔죠. 나름은 이 사람들하고 내가 어느 정도 그 신뢰를 쌓아서 친분이 좀 생겼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했는데 근데 2008년도인가 봐요. 2008년도에 한번 제가 질리는 사건이 있었어요. 북한에서 온 북한 사람 때문에. 왜냐하면 그때는 제네바에서 우리 총회를 하는데 제네바에서 하니까 본국에서 안 와도 당연히 이제 북한 대표가 있죠. 근데 그 자석을 배치할 때 우리는 이제 그 프렌치 알파베티컬 오더로 해요. 그러니까 프렌치 우리는 이제 꼬레 레퍼블릭 드 꼬레죠.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요청한 약자나 그걸로 써요 이렇게 우리 네임 플레이트에 불어로 쓰고 근데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두 개로 해줘요 우리가 불어 순으로 하지만 그 옆에다 영어로 해. 근데 북한은 약자가 뭐예요? DPRK라고. 그렇죠. DPRK로 써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나 봐 이게 북한인지. 그래서 회의를 한 뭐 일주일 한 열흘 정도 진행했는데 잘하는 그 참사였어요 제네바에. 와가지고 제 사무실에 와서 막 항의를 하는 거야. 도대체 이름 표시를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 DPRK는 우리 그 일단은 이름 표기에서는 유엔을 따르고 그 유엔에서 하는 그 룰은 그 나라에서 일단 정해요. KOR은 이 약자는 그 ISO라고 스탠다드 기구에서 하지만 그 이제 다른 거는 그렇게 정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니네 나라에서 그렇게 했는데 막무가내야. 막 거의 소리를 지를 태세야. 그 잘 알고 지내는데. 그래가지고 저 진정을 시키고 그러면 내가 본회의 때 의장하고 얘기를 해서 너희한테 발언권을 줄 테니까 그 발언권 주고 얘기를 해라. 그리고 바꾸려면 니네가 제의를 해서 문서를 보내라. 그랬는데도 화가 안 풀리나 봐. 그래갖고서 이제 본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당시에 본회의 의장이 케냐 사람이에요.
근데 이 케냐 사람이 내가 볼 적에는 정치적으로 좀 이게 좀 센스가 없었는지 분명히 DPRK, 노스 코리아한테 발언권을 줘라 이랬는데 내가 볼 때 저기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에서 발언권을 신청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겠네요. 난리가 나고 이 사람들이 와갖고 그냥 나를 때려 부실 것처럼 그러더라고.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. 근데 그럴 적에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뒤가 안 보이는 사람처럼 완전히 전사처럼 변하더라고. 그 전에 관계가 있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안 했어요. 어. 그리고 이제 참사 다른 사람이 와서 했는데 그렇게 무서워요. 그래서 저는 그런 사건이 있은 뒤로는 더 그 조심을 하고 그 덕분에 이제 우리 그 지하에 아카이브가 있어요. 모두 문서 보관실. 거기 가서 이제 그 오래된 문서를 다 찾았지. 우리 직원한테 찾아보라 그래가지고. 그랬더니 북한이 1952년에 가입을 했어요. 우리나라는 1900년 1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때 대한제국이지. 네. 그런 문서가 다 있는데 그때 그 누런 종이에다가 불어로 써가지고 왔어. 근데 보니까 자기네 약자를 DPRK로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야. 그래서 그걸 다 복사를 해서 제네바 교표부로 보냈죠. 근데 그 이후로 대답을 안 해. 이 사람들이. 그래서 아무튼 북한하고는 뭐 좋은 일도 재밌는 일도 많았고 막 그렇게 겁나는 일도 있었고. 김 대표님 얘기하시니까 우리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독도가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 독도 이 우표가 이 독도 우표가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행을 했어요. 뭐 일본에서도 발행. 그러면은 그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. 이제 만약에 일본에서 독도 우표를 발행했어. 그러면 우리가 선언을 해요. 우리 정부에서. 그거를 여태까지 그때 어느 정도까지는 항상 잘했어. 그럼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디클러레이션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서큘러라고 해요. 그래서 전 세계에다 그 서큘러를 보내.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일본이 뭐 자기 영토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북도는 우리 고유의 영토고 이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내요. 근데 그게 우리가 내면 북한이 꼭 내. 북한도. 왜냐하면 그거는 공동의 관심사잖아요. 북한이 이게 대한민국 이 전체 북한 우리 땅이야. 근데 그 북한의 그 그 문서를 보면서 내가 항상 참 이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나름 또 우리하고 입장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그 문건을 써올 적에 진짜 역사적으로 고증부터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써와요. 강하게. 그래서 반박하는 거. 이런 걸 할 적에 보면 우리도 하고 북한도 하고 그럴 적에 하나의 목소리야. 그래서 이게 그래 우리는 피로 이 맺어지는 거니까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지 일단 교류를 하고 그게 경제적 교류든 문화적 교류든 더 이상 멀어지면 안 되는 그런 그 간절한 느낌 그런 게 항상 있었어요. 선생님 이쯤에서 그러면 예. 퀴즈 한번 내도 될까요? 좋죠. 예. 근데 퀴즈 내기 너무 민망해 지금. 왜? 말씀하셔가지고 말씀 중에 나온 이야기라. 그래도 어쨌든 준비된 거니까요. 그리고 이 퀴즈를 맞히셔야지 오픈 더문 돈가스가 또 걸려 있습니다. 2004년 4월 북한에서 이것을 주제로 한 우표가 발행되었는데요. 이 우표는 이곳의 자연 전경이 담긴 그림 2종과 한반도 지도에 그려져 있는 이곳을 강조한 그림 2종으로 총 4개의 우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근 2년간 국내엔 반입 금지되었다가 2006년에 정식으로 수입 허가된 북한의 이 우표 속에 그려진 곳은 어디일까요? 가 문제인데요. 보기가 있습니다. 1번 여의도, 2번 독도, 3번 우도, 4번 제주도.
어떤 걸까요? 그거는 이제 그 독도인데 네. 왜냐면 제가 그 딩동댕. 2003년이 그게 독도인데 제가 여기서 그래도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. 뭐요? 저는 우리나라에 그게 그 반입이 안 되는 줄 몰랐어요. 아, 전 세계에 우리 회원국이 모두 202개예요. 그러니까 그 사실 유엔보다 더 많아. 그런데 그 우표를 발행하면 모든 우표를 3개씩 세트로 해서 우리 기구를 보내야 돼요. 모든 나라에서.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모든 우표가 우리 기구에 보관이 돼요. 근데 그때 특별히 이제 독도 우표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이제 좀 기억이 나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반입이 안 되고 이런 건 몰랐지. 교수님 모르는 게 있어. 네. 근데 다행인 거는 어쨌든 마치셨어요. 그래서 오픈돔 오셔야 돼요. 네, 오픈돔 오셔야 되고. 저는 오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이렇게 아까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좀 저를 이렇게 울리는 울렸어? 제 가슴을 울린 그 국제적으로 독도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 한국과 북한은 한 목소리로 같이 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사실 최근 남북 문제가 좀 자꾸 이렇게 멀어져가는 느낌이 들었는데 또 오늘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공통의 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공통 분모는 있지 않나. 그래서 빨리 아직도 우리는 늦진 않았다. 아직 가능성은 있다. 좀 더 가까워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피터는 어땠어요? 일단 저는 남북한 문제가 되게 이제 정치적인 거나 또는 군사적인 거와 관련돼서는 많이 좀 알려진 것도 있고 그 긴장감인데 그게 아닌 정말 전혀 새로운 분야 제 입장에서는. 그래서 그렇게 국제기구에 있으면서 북한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과의 그런 정말 생생한 에피소드 이런 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되게 분단된 나라니까 생기는 이런 에피소드에서는 한편으로는 좀 재미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전히 좀 서글프고 되게 안타까운. 맞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에서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가 좀 통일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찾는 되게 좋은, 그러니까 사라지면 안 되는 경험이고 기억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저희 이 방송에서 쭉 얘기하시는 거를 저희가 일부러 끊지 않고 쭉 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거 자체가 되게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. 오늘 고품격 통일수다방이 됐습니다. 이원자 선생님 덕분에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만나서 반가웠어요. 아유 선생님 피터 반갑습니다. 선생님 아유 반가웠어요. 별 말씀을요. 저는 다음 이제 3회차 게스트도 너무나 기대가 돼요. 네, 저는 자. 점점 기대가 됩니다. 기대하셔도 돼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에 우리 또 만나는 걸로 하고 이웃과 통일을 수다로 풀어보는 삼촌들의 통일수다방. 자, 2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다음에 빨리 다음에 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안녕. 네 안녕.